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기업들 실적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 연구위원과 역성장 쇼크에 빠진 우리 경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경기 둔화는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이제 막상 나오니까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1분기 성장률을 0.3% 안팎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이제 마이너스 0.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10년 만에 최저치이고 1분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16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예. 수출과 투자는 이제 경제 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설비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나쁜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앞으로도 경기가 이제 안 좋을 거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의 그 기초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제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 위기나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제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적인 이제 요인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 대외 환경 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이 나쁘다는 건 또 사실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기 때문에 위기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우리 경제가 뒷걸음질 친 배경은 뭔지 좀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소비, 투자, 수출 모두 이제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만 부자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제 얼마 안 가서 정부도 쓸 돈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간 소비 성장률은 이제 0.1%는 이제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이제 바닥 수준이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건설 투자도 0.1%를 감소를 했고 반도체나 이제 운송 장비 감소로 인해서 설비 투자는 이제 10.8%나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장을 견인하던 이제 반도체 수출이 이제 꺾이면서 수출도 2.6%나 이제 예. 감소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 지출이 작년 4분기보다는 이제 증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0.3%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정부 지출을 제외를 하면 수출, 소비, 투자 이제 3대 축이 흔들리면서 이제 경제 모멘텀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약화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악순환 구조가 나타날 거라는 이제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은 2분기에 경기 반등이 가능하다, 또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를 했다기보다는 뭐 희망사항을 좀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전분기 이제 성장률을 합하면 이제 연간 성장률이 되는데 하는 설명을 보면 이제 그 연간 성장률 2.5%의 분기별 성장을 맞추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에 기저효과로에 따른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2분기에는 1.2% 이상으로 성장을 할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 4분기에는 이제 0.8에서 0.9%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다면 2.5%가 이제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은이 보는 것은 정부 지출이 1분기에 작년 4분기보다 이제 낮았던 점이 1분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추경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면 1분기 1.2%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소비도 살아나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라든가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무난히 이제 2.5%를 달성할 거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부의 SOC 투자가 이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도 않지만 효과가 있더라도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2분기에 당장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민간
소비라든가 투자, 수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2.5% 성장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번에 경기 둔화가 이렇게 수치로 확인이 되면서 정부가 확정한 6조 7천억 원의 추경에 대한 커버가 가능할지, 추경으로 커버 가능할지 의문은 들거든요. 자, 벌써부터 추가 추경이나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 여력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충격으로 이런 이제 위기가 발생을 했다면 그 정부 지출 확대를 해서 이거 경기 부양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외부 충격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에서 발생을 한 감이 좀 크기 때문에 재정 확대보다는 이제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 경제는 견실하다,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 이러다가 갑자기 추경을 편성을 한 것도 앞뒤가 잘 안 맞고요. 그다음에 추경의 규모와 이제 정책 사업들을 결정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자마자 경기 부양 사업들을 이렇게 끼워 넣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경기 추경 효과도 그렇게 클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매년 우선 이제 정책을 실행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재정으로 이제 메우는 이런 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 성장률도 이제 마이너스 1% 성장으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GDP 대비 100% 육박하는 국가 부채도 급속히 이제 증가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도 상당히 큰데요. 그러나 이제 한미 금리 격차라든가 이제 금융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금리 인하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2분기에 경기가 좀 정부는 이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물론 기저 효과로 인해서 2분기에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1.2%까지 달성하는 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정부 지출 효과를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예산만 보더라도 소비 지출이 대부분이고요. 추경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실 사업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이제 수요 감소가 글로벌 추세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이 있고 석유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로 인해서 수입 단가가 증가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제 석유 화학 수출도 이제 둔화폭이 커질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이제 반도체가 문제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될 거로 보여서 가격 하락폭도 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수출액까지 이게 떨어지는 이제 현상이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성장이 한 2.1% 내에서 2.3% 뭐 이런 식의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기업들 상황도 나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업들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계 기업 비중이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예.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상장 기업 한 200곳 중에서 한계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이제 14.8%를 기록했었는데 예. 2017년에 비해서 3.1% 포인트나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수준은 이제 글로벌 위기 때 수준하고 이제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데요. 그리고 이제 2008년 이후에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금융 비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계 기업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 수익성 악화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경기가 둔화되면 이런 한계 기업이 더 늘어나고 또 한 기업이 늘어나면 또 경기 둔화가 더 가속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예, 그 뭐 산업 생태계가 이제 공급 체인, 가치 사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서로 연계된 감이 크기 때문에 한 기업의 부실은 다른 기업의 부실로 이렇게 전이되는 이런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더욱이 이제 어떤 기업 한계 기업들이 부실화가 되면 금융 부실로 이제 금융시장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시장 부실은 다시 실물 경제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다시 들어가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활력 제고 를 위한 이제 특별법이라는 거 있는데 이 법이 이제 8월이면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일몰을 연장해서라도 이제 구조조정을 좀 수월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기업들이 이제 청산하고 그다음에 이럴 때 이제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청산했을 때 그 청산하는 과정들을 좀 손쉽게 해주는 이런 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경고등이 켜진 우리 경제에 대해서 뭐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좀 돌파를 해야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초부터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대의존도나 산업 구조를 보면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나 현 정부 정책은 정부가 기대하는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금 뭐 투자 감소라든가 수출 감소, 그다음에 고용 감소, 생산 감소,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악순환이 더 고착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친노조 정책, 그다음에 갈라파고스 규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투자가 더 증가하고 수출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이제 잘못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소득 주도 성장을 좀 바꿔야 된다, 좀 정책을 좀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초반부터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이단적인 정책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산업 생태가 영세 중소기업으로 이은 경우나 임금 체계가 기본급은 작고 수당이 많은 이런 체계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꾸준히 제기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수정할 뜻이 없음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우려감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